멍이야!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는 자초는 여부리의 애첩과 결혼하여 훗날 진시황이 되는 아들 영정과 함께 행복한 신혼을 보낸다. 그러나 당시 조나라의 국경지대에서 진나라의 잦은 침략이 계속되자 진나라 볼모 자초의 응징이 조나라 조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와이파이 조한지 11번째. 여보, 나 떨고 있지 말입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 여태부가 누굽니까? 나의 가정교사, 나의 집사, 나의 중매쟁이 태부가 아닙니까? 나 여부리는 진나라 패자 안국군 앞에서 자초공자를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살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요, 나 지금 여기서 목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제 곧 조나라를 떠나게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떠나다니, 나 지금 감금 상태인데? 진나라의 보복이 두려웠던 조나라는 자초의 처형을 무기한 연기한 채 자택 감금 중이다. 제가 돈으로다가 문지기를 매수해댔어요. 길을 봐가지고 자초공과 저는 조나라를 뜰 겁니다. 조이하고 우리 아들 정은요? 상황이 긴박해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숨어 지낼 만한 곳을 물색해 뒀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그런데 나 혼자 여태부하고 나만 도망을 가자는 겁니까? 모두 같이 갔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최선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이 최선이다. 자초는 여보리의 계획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반드시 살아서 조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진짜 미안해, 자기. 자기하고 정의를 두고 나 혼자 살겠어. 아하이, 잡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여보.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 당신 목숨이 나의 목숨이고 우리 정의의 목숨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알아들었냐고요? 예. 지금 뭐 사기 결혼 다니고 짜증나지. 이 여자 뻔뻔하게는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이 누군데?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졸지에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싱글맘으로 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갈 생각을 하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미안해, 여보. 내가 꼭 당신하고 정의 찾으러 올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았어, 여보. 나 남자. 내 처자식은 내가 지킨다고. 내가 반드시 진나라 왕이 되어서 당신 찾을게. 여부리 분위기도 깰 겸 바로 포옹할 타이밍에 물을 팍 타고 들어간다. 출발할 시간이에요. 출발. 빨리. 뭐. 여부리에게 끌려가다시피 조이를 떠나는 자초. 자, 지금부터 전속력으로다가 한번 말 달려보는 거예요. 나 멀미나요. 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토하면서 달리세요. 자초와 여부리의 탈출 소식을 전해들은 조나라 조정은 특별 기동들을 파견. 두 사람의 체포 명령을 내린다. 이제 우리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진나라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투는 오토바이라고요. 다들 정의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심합니다. 저희 생각을 하세요. 여부리는 이미 진나라 조정에도 힘을 써 안국군을 움직였다. 여부리의 말대로 국경 근처에는 진나라 군사들이 차세대 전투기 F-35를 띄워놓고 자초와 여부리를 기다린다. 자초와 여부리는 진나라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진나라 함양궁에 입성한다. 어마마마.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만져보자. 자초와 화양부인은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 모자의 정을 나누는 깊은 포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서로를 엄마 아들로 부르고 보니 오래전부터 서로 모자의 정을 그리워했던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 충분한 존재이다. 아이, 세상에 그 통통하던 얼굴이 이렇게라도 살아왔으니 이 모두가 하늘을 아니 여태부의 공입니다. 아이고 두 분 마마께서 보살펴 주신다기지요. 여태부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자초를 품에 다시 안았겠습니까? 아이고 황공하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성은이 만극해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바마마. 수고했네, 여태부. 이 공은 두고두고 갚겠네. 이로써 자초는 조나라 볼모로 잡혀간 지 7년 만에 진나라에 무사히 컴백홈. 밤늦게 귀국 파티가 끝나고 나서야 친엄마 하희 부인을 만나는 자초. 죄송합니다, 어머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빼갖고 돈 없는 애미는 애미도 아니구나. 아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의 빽이 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얘기를 듣자 하니 결혼하여 아들까지 있다면서? 예. 근데 그 집사람하고 저기가 저 나라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 한편 조나라에 남겨진 조희와 미래의 통합 챔피언 정. 나 블랙마블 사줘. 사달라고. 블랙마블. 우리나라 최초의 보드게임이다. 땅을 사랑하는 국민성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땅 따먹기 보드게임 블랙마블. 정아, 울면 안 돼. 넌 절대 울면 안 돼. 왜 엄마? 넌 장차 진나라의 왕이 될 거니까. 그래도 땅 따먹게 할 거야. 블랙마블. 이놈 새끼야. 내 크리들 같으니라고. 쫓겨다니는 신세에 블랙마블을 어떻게 사주나. 조희와 어린 진시황 정은 미래를 꿈꾸며 도망자의 신분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초가 무사귀환에 성공을 한 그 6년 뒤 진나라 소양왕이 죽고 안국군이 드디어 효문왕으로 왕위에 오른다. 약속이라니. 왕이 되시더니 변하셨습니다. 소첩과의 약속도 잊으시고. 세계 크루즈 여행. 그럼 우리 황후마마의 소원이 뭘까요? 자초 말입니다, 자초.
폐하가 왕위에 올랐으니 이젠 우리 자초를 태자로 정해주셔야죠. 당연히 그리 될 일을 뭘 그렇게 급하게. 소첩,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 하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 뚱뚱 따- 성미 급한 거 아시면서. 자기야. 여봐라. Yes, sir. 내일 당장 자초공을 태자로 봉하는 책봉식을 준비해라. 예, 분부 받들게 싸웁니다, 폐하. 이 소식은 제일 먼저 자초와 여불이 두 사람에게 전해진다. 들으셨습니까? 여태부, 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태자마마 축하드립니다. 태자마마. 태자라니, 내가 태자입니다, 여태부. 내가 태자예요.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제부터 시작이야.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하시오. 그 누구도 태자의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하셔야 해야. 여태부만 곁에 있어주면 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집사람과 정의가 이 소식을 알면 이제 곧 그들을 찾아야겠습니다. 한편 자초가 태자로 책봉될 거라는 소식이 조나라 조정에까지 들어간다. 야, 그 자초가 태자가 되었으면 언젠간 왕이 된다는 그 얘기지? 예, 역시 인생 한방입니다. 아, 그 자초가 우리 조나라에 볼모로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줬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정의 분위기가 썰렁하다. 우리가 걔 따시켰냐? 아니 잘 해줬잖아. 딱히 잘해준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 자초의 아내와 아들이 응. 아직 우리 초나라에 있사옵니다, 폐하. 아 그래? 그들을 찾아서 이제 곧 있을 태자 책봉식에 맞춰 초나라 선물로 보낸다면 자초도 우리 초나라에 대한 한을 풀 겁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감. 야 그러면은 저기 모든 관리하고 군사 풀어갖고 당장 자초의 아내와 아들을 찾도록 해라. 예, 폐하. 저기 그 진나라에 보낼 때는 그 내 전용기 쓰고 자초 집사람 목에는 저 뭐야 빨간 스카프라도 하나 묶어줘. 그건 무슨 뜻입니까, 폐하? 아이 그냥 뭐 별 뜻 없어. 그냥 이뻐 보이라는 거야. 조희와 어린 진시황 정이 타고 있는 조나라 왕의 전용기가 진나라로 향한다. 나 강수진. 홍진욱. 아싸, 태자 됐다.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진나라의 잦은 침략으로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자초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여부리는 자초를 조나라에서 탈출시킨다.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초는 태자로 책봉되고 이 소식을 접한 조나라 조정은 조나라에 남아있던 자초의 부인 조희와 아들 정을 찾아 태자 책봉식에 선물로 하사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12번째.
자식 많이 컸구나. 많이 컸어. 목소리도 나랑 비슷하네. 이거. 아빠, 저 블랙마블 사주세요. 그거 땅 따먹기 보드게임인데 진짜 재밌어요. 그럼. 여보라, 모시고 가서 뭐든지 다 사드려라.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싸, 블랙마블 모두야. 친아들인가? 목소리 진짜 닮았네. 아들 정이 눈앞에서 멀어지자 지그시 아내 조이를 바라보는 자초. 울겠다. 여보. 자초의 품에 안긴 조이가 자초 곁에 서 있는 여보리를 더 애절한 눈으로 바라본다. 왕 노릇할 팔자가 아니었는지 효문왕으로 즉위한 안국군이 왕이 된 그 해 확 죽어버린다. 진시황의 할아버지로 더 유명한 안국군, 즉 효문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다. 왕의 즉위 기간에 대해서도 사흘, 1년, 3년 등으로 주장이 분분하기도 하고, 일선에서는 여보리에 의한 독살이라는 주장도 있더라는 거지. 아무튼 그 뒤를 이어서 드디어 자초가 왕이 된다. 이름하여 정량왕.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이것이 다 여태부의 공이 아니오. 아유, 그리 알아주시니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어요. 네, 그대를 승상으로 삼겠습니다. 성은이 만건 가옵니다, 폐하. 장사꾼에서 하루아침에 한나라의 승상이 된 세계적인 킹메이커 여보리. 인생 역전 딱 한 번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 나라와 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국제무역상에서 한나라의 정권을 거머쥔 승상 여부리의 인생은 막강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고속주행을 시작한다. 승상 덕에 내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승상이 알다시피 긴 시간 조나라 볼모로 잡혀있어 국사에 어둡고 외교 정책에 서툽니다. 아이고 당치 않은 말씀이세요, 폐하. 나는 그저 승상만 믿을 테니까 끌어주고 잘 좀 밀어주세요. 아이고 참, 여보가 있겠어요, 폐하. 왕 되더니 목소리에 기름이 꼈다. 허허허. 하지만 자신의 세력이 없었던 자초는 오직 승상 여부리만을 의지한다. 견문이 넓고 수완이 뛰어난 여부리는 정체도 남다른 감각을 발휘한다. 폐하, 뭐니 해도 땅이 최고예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영토를 확장하셔야 해요. 영토 확장? 에? 조나라하고 한나라의 군사력이 미약하니까 그 두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셔야 해요, 폐하. 자, 여봐라! 승상의 말대로 다 해라, 다 해! 승상의 말대로 하거라! 무늬만 왕인 자초. 모든 정무적인 판단과 결정은 여부리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뭐야? 폐하가 외국하시다니. 어서 소개하십시오, 마마. 아니, 아침 잘 드시고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외독이라니. 자초는 재위 3년 만에 35이란 나이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 모두가 통곡하는 가운데 속으로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초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여부리다. 내 아들 정이 이제 이 진나라의 왕이 된다. 난 진나라 왕의 아버지다. 자초가 죽자
그 뒤를 이어 드디어 진시황이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곁에는 이 어미와 승상 여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럼 마음 놓고 사춘기와 중2병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폐하. 병부터 고치셔야지요. 이 어미가 그때까지 섭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섭정이라면 나이가 어리거나 병 중인 국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굴럭. 전 그럼 어마마마만 믿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승상을 상국 자리에 앉혀야겠습니다. 상국이요? 그런 벼슬도 있습니까? 상국이란 승상보다도 지위가 높은 관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최고의 벼슬자리다. 축하합니다, 나리. 아니, 상국. 남편 자초가 죽자 조희는 대놓고 여부리에게 주파를 던진다. 아무리 상국이 되셨어도 전 상국을 나리라고 부르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으리. 우리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야 뭐 이름을 부른들 뭐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젠 저도 상국 앞에서 웨이브 춤을 추던 그 조희가 아닙니다. 참, 제가 남몰래 안무 연습한 신곡이 있는데 오늘 밤에 제 처소에서 오디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마마의 처소를 제가요? 예. 모두가 잠든 후 제 방의 불을 껐다 켰다 3번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방문을 확 열어놓고 무대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리. 껐다 켰다 3번. 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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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옛날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심하게 코를 먹어가며 다시 사랑의 불씨를 지핀다. 세상은 그야말로 여보리의 천하가 된다. 그즈음 진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예술, 문화의 육성을 나라의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하지만 진나라는 분위기가 달랐다. 가나다라 바바사 자차카타 파타하 으헤 으허.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인문학에 집중할 때 안 뛰지! 안 뛰면 뛰게 만들어주겠다. 전체 사열정대 해쳐봐요. 진나라는 오로지 군사교육과 체력훈련에만 주력한다. 나라마다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 진나라는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사업비로 몰아쓴다. 빵빵하게. 아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언젠가는 유식이 무식을 이기는 세상이 반드시 올 텐데 이게. 아유, 걱정이네 이게. 우리 진나라는 너무 근육만 키우고 있어. 여봐라, 오늘부터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거라. 여부리는 그날부터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각국의 덕망 있는 학자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한다. 초대장, 선비의 학식이 바닷속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정중히 정하오니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어요. 진나라 상국 여부리. PS 무기한 5성급 호텔 숙박 및 숙식 제공, 전용기 픽업 가능. 소문이 각 나라로 퍼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부리의 집으로 몰려든 선비의 수가 3,000을 넘는다.
이 캐리어가 이사 너의 것이냐? 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스승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스승 순자로부터 교육을 받던 초나라 출신 이사가 진나라 인재 영입서를 듣고 침을 싼다. 네가 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2%가 부족하다. 출세를 위해선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가 출세에 연연하면 학문을 할 수가 없다. 제가 많고 많은 스승님 제자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건 출세지향이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지요. 아이, 그렇다면 그 말은 학문이 목표가 아니라 출세가 목표였다. 그 말이더냐? 아무튼 저는 진나라로 가는 편도표를 이미 끊었습니다. 진나라라니? 너는 조나라 출신 아니더냐? 7나라 중에 진나라의 힘이 가장 강하고 포부가 원대하니 그 스케일이 저하고 같사옵니다. 아이, 그래도 우선은 너의 나라로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초나라는 귀족 신분이 아니면 관직을 얻을 수가 없을 뿐더러 높이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진나라의 상국 여불이란 사람이 외국인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하고 있으니 지금이 저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야, 잠깐! 야, 내 스승님 왜? 야, 임마, 이번 달 학원비는 어떡할게요? 겨우 열흘 공부했는데 좀 깎아주세요. 쪼잔하게. 그럼 기차 시간이 있어서 가볼게요.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이사를 끝까지 노려보는 순자. 2%의 학원비도 부족한 놈. 강수진, 홍진욱이에요.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안국군이 죽고 진나라 볼모로 잡혀있던 자초가 왕이 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사망한다. 13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진시황. 하지만 어린 나이로 어머니 조희의 섭정이 시작되고 조희와 여부리 사이에 막장 불륜도 시작된다. 와이파이 초한지 13번째. 니去哪? 강나라에서 여부리 집으로 몰려든 국가대표급 영재들은 호의호식하며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죽인다. 어느 늦은 밤 한 선비와 마주 앉아있는 여부리. 선배에게 하나 묻겠어요. 예, 뭐 그러시죠. 제 한 손에 권력을 쥐었는데도 텅 비어있는 다른 한 손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허전하니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그 텅 비어있는 이 손으로 명예를 잡으셔야지요. 명예라 하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인기 작가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저작거리를 좋아했지 도서관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작가라는 일 당치가 않아요. 답답하십니다, 참.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몇 천의 선비들 보십시오. 모두가 덕후들 아닙니까? 덕후라뇨? 한 우물만
죽으라고 파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전문 분야 리포트를 제출하라고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다? 빙고! 그날 이후로 여부리는 각국에서 몰려든 선비들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리포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자, 선비 말대로 리포트 이렇게 쌓였어요. 와우! 상국이 아니셨으면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니 상국의 성을 붙여서 여씨 춘추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호, 여시 춘추라? 예. 오, 그거 괜찮습니다. 총 26권으로 된 여시춘추는 유가, 도가, 법가, 병가 등 모든 사상을 분석한 백과사전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음은 여시춘추 작가와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다. 네, 오늘은 여시춘추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시춘추라는 방대한 책을 내신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예, 그 동기는 우리 진나라는 누가 봐도 선진 강대국이에요. 그러나 문화나 예술 방면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좀 무식해. 응?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완벽한 책이나 사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시춘추에서 단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가 금으로 천금을 주겠어 진짜. 네. 애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시춘추에서 단 한 글자라도 더 적당한 글자로 고칠 수 있는 분에겐 골드바 천금을 주신다고 작가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농담 아니시죠? 예. 천금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생겨난 고사성어 일자 천금. 어쨌든 킹메이커 여부리는 이렇게 출판업계까지 장악한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조나라. 그 어렵다는 원어민 발음의 영어 실력, 네이티브네요, 거의. 전공이 혹시 잉글리시예요? My 전공 제왕학, you know?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순자학당에서 학원 밑대 묶고 날아온 이사다. 제왕학이라고요? 가방끈 짧은 여부리 그게 좋댄다. 아유 귀가 솔깃하네. 요즘 내가 거의 제왕 수준인데. 자, 여부리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사에게 묻는다. 그래,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세상은 그 정세나 경제가 급변하여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그 모두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발발발 떨게 되는 암흑과 같은 세상이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왕은 바람의 방향을 잘 읽어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굿샷을 날려야 프로다운 제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샷을 위해서는 피니시보다도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이 좀 차네요. 아이고, 듣는 나도 숨 차네. 이사라고 하셨어요? 예, 승상어는.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물론 있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국적이 초나라이옵니다. 이사를 눈여겨보던 여부리가 진시황에게 관료 추천을 한다. 초나라 사람이 우리 진나라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저는 무궁무진한 변화와 도전을 꿈꾸는 사회 초년병입니다. 이런 저에게 진나라는 가장 도전해볼 만한 나라로서 저의 모든 것을... 우리 진나라가 도전해볼 만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전에 성공했을 때 그 열매의 당도가 가장 높을 것 같은 나라다, 뭐 그런 뜻이지요, 폐하. 그런 의미에서 전 졸고 있는 진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누가 쫄았어? 안 쫄았어. 누가 잤어, 누가? 자,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십시오, 폐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상상하세요. 여기는 권투 경기장이다. 여기는 권투 경기장이다. 아니, 이게 왜 갑자기 권투 중계야? 어? 자, 뭐야 이게? 어? 잘 보시죠, 전하. 아니,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가 허점을 보일 때 그 허점을 잡아서 맹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의 진나라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링 주변만 빙빙 돌면서 폼만 잡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찌딱해진 진의 대신들 진나라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한다. 니들 먼저 입 다물어!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이 바로 우리 진나라가 링 위에 올라가서 본격적인 시합을 뛸 때다. 그 말 아니냐? 예. 지금의 진나라라면 모든 타이틀을 석권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폐하.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사가 내미는 얼라패드를 건네받는 진시황. 거기엔 진나라를 포함한 7나라의 전투력을 정밀 분석한 데이터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역시 우리 진나라가 단연 1위로구나. 때를 더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폐하. 여봐라! 여기 이사라는 자에게 장사라는 직급을 내려라! 장사라면 지금의 비서실장. 이 정도면 파격 인사다. 하지만 파격 행보만 보이는 진시황이기에 전혀 놀라지 않는 대신들. 듣거라!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국적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능력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라! 한동안 진시황은 각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서 활약하게 하는 히딩크급의 용병수를 선보인다. 아니, 우리 정희가 그렇게 의젓하게 전무를 보았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흐뭇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조이. 어렸던 진시황의 폭풍 성장에 불안한 여부리. 왜? 뒤가 구리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을 멈춰야겠다, 조이. 이젠 진황이 너무 커버렸어. 그래봐야 우리 아들입니다. 들통이 나면은 우리는 죽게 된다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나 태호 조희! 죽을 때 죽더라도 살기 위해 사랑을 버리진 않겠어요! 너 어디서 그렇게 훈련하고 왔냐? 겨우 30을 넘긴 나이에 과부 신세가 됐던 태후 조희. 여부리를 품에서 놔주질 않는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 없는 삶은 이모티콘 없는 문자요. 스프 빠진 라면입니다. 아유, 조희야. 무함하다! 니에게 삼국주제의 태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조희, 태후 마마. 나 친나라 태후가 상국 여부리에게 명한다. 너 상국 여부리는 이 태후의 마음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마. 아이고, 살고 싶어, 조이야. 네, 이제 하는 얘기지만 실은 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이별이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진왕이 커도 너무 컸다니까. 진왕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는 날에는 우리는 그냥 그날로 사망 신고 올라가는 거야. 정말 걱정도 병이시네. 엄마? 내가 왕의 엄마예요. 응? 쩔쩔매는 여부리의 품을 파고드는 조희. 아무래도 이 여자 진짜 사랑하다 죽을 태세다.
태후 조희를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던 여부리는 맞불 작전을 놓기로 결정한다. 여봐라! 아니지. 여봐라! 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자, 잘 들어라. 예. 속닥. 끌고 오너라. 아, 진짜 속닥속닥이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답답하게는. 야, 썬데이 서울 잡지에서 기획기사로 연재 중인 그놈 시리즈 있잖아. 거기 나오는 그놈. 이게 언제적 잡...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1968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오락 잡지 썬데이 서울. 그림 좋은데 특유의 선정적인 기사와 강렬한 컬러 사진으로 남성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몰래 돌려봤다는 바로 그 주간지. 지지난주 잡지에 나왔던 그놈. 그래, 그놈.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강수진이에요. 홍진욱 남도형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정이야! 정치인문 초반의 진시황은 다른 제후국의 영재를 영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뛰어난 용병수를 보인다. 한편 폭풍성장한 진시황을 보며 불안에 떨던 여부리는 태후 조희와의 이별 전략을 세운다. 와이파이 초한지 14번째. 어느 날 여부리가 찾던 주간지 특집 기사의 주인공 그놈이 등장한다. 네가 내가 찾던 그놈이냐? 예, 제가 바로 그놈 노엠다. 이상하다. 너 해설자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 좋은 놈, 나쁜 놈, 큰 놈 중에서 큰 놈? 아이, 참 그렇다니까요. 나 진짜 내 속을 까서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야. 저 그놈 맞아요. 좋은 놈, 나쁜 놈, 큰 놈 중에 큰 놈. 그래. 그렇다면은 그것도 하늘이 주신 재주이거늘. 만약에 내가 그 재주를 이용해가지고 출세를 시켜준다면은 어떻게? 마음이 있느냐? 저 보다시피 남자입니다. 남자는 출세죠. 너에 관한 기사가 주간지 몇 회에 실렸느냐? 여부리는 노예의 누드 사진과 기사가 실린 썬데이 서울을 은밀하게 조희가 볼 수 있도록 작업한다. 아니야. 누가 이런 흉측하고 멍측한 잡지를. 눈이 가네 눈이 가 이놈한테 눈이 가요. 신세 한탄에 들어가는 조희.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궁 안에 갇혀서 저 늙어빠진 대신들만 보며 살아야 한단 말이냐. 가엾은 내 팔자. 눈이 가네 눈이 가. 어머 야 저놈한테도 눈이 가고 어머. 조희는 잡지 속에 실린 노예를 품었다 안았다 입을 맞춘다. 그야말로 혼자 생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너
너의 모습 피할 길이 없구나. 정서가 너를 뛰는 조희. 해결사 여보리가 등장할 타이밍이다. 레디 액션. 오늘은 심기가 좀 불편해 보이지네. 갑자기 여보리가 오징어로 보인다.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하지 마세요, 대감. 냉정해. 그래, 걸려들었어. 근데 기분이 좀 더럽다. 아녀자들의 정신세계를 뒤흔드는 풍기문란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 자의 목을 그냥 치니까. 스톱! 본능적으로 잡지 속에 노예를 떠올리는 조희. 그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목까지 치십니까, 상국? 물론 그자가 누군지 저는 절대 모르지만요. 오늘따라 깍듯이 예를 갖춰 여부리를 대하는 조희다. 음란한 기운으로 내 명부의 기강을 흐려놓는 놈이니 그 본보기로 그 놈의 목을 내가 바로 진정하세요, 진정.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죽여서야 어찌 백성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는 여부리가 마지막 한 수를 놓는다. 장이야. 그럼 태우께서 조용히 그자를 걷어주시겠어요? 제가요? 어떻게 제가... 초콜릿 포근에 핫한 바디 건장한 남자가 태호궁에 있다고 소문이 나면 내가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궁형에 처한 다음에 데리고 가셔야죠. 궁형은 고대 중국에서 행해지던 5가지 형벌 중에 하나로 사형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다. 이름하여 거세. 상국 지금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엔진 틀어낸 자가용을 갖다가 무엇에 쓰게요? 태호궁이 뭐 폐차량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니, 설마 제가 엔진도 없는 자가용을 태우게 드리겠어요? 민망하여라. 심쿵했습니다. 남들의 눈이 있으니 거짓으로 궁형을 받게 하는 상황극만 연출한 다음에 태호궁에서 데려다가 일꾼으로 쓴다 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디어도 참으로 발빠르십니다. 그럼 뭐 동의하신 거로 알고 상황극 현장 연출은 제가 맡겠습니다. 태호마마. 정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국, 안 그래도 이젠 연세가 있으셔서 출퇴근하는 것만도 힘드실 텐데. 태후궁을 나온 여부리 시원섭섭하다 남자들이란. 그리고 얼마 후 짝퉁 환관으로 변신한 노예가 태후궁으로 입궁한다. 조희, 너무 빠르잖아. 이런 물천집이. 나자 바보. 근데 효과는 뭐하니? 알아서 좀 깔아 봐랐죠? 조희, 그 나쁜 물에 빠질러. 잡힐 듯 잡았다. 몰라. 두 사람은 영화 속의 신성일과 어맹란처럼 아이고 숨차다 왜 내가 숨차지 근데 바닷가 모래사장을 뒹굴듯 태후궁의 바닥을 그대로 뒹군다. 힘들다. 아이고 허구한 날 나 잡아봐라만 하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웬일로 파도 치는 소리에 조이가 달려나오질 않는다. 질릴 때도 되기는 됐다. 이제 그만 달려도 되니 나도. 아무튼 태후 뭐하냐? 뭐야? 마마, 아무래도 체하신 듯합니다. 너 향수 썼지? 나 되는데. 마마. 나야 되는데. 나 잘 가. 야, 너 왜 이래? 너 때문에 지금 이건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봐. 16, 17, 18.
손가락을 꼽아가며 뭔가 카운트를 해보던 조희. 급히 노예를 불러 앉힌다. 조희에게 뭔가 얘기를 들은 노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구며 조희 앞에서 울어 제낀다. 아니, 여자가 임신했다는데 남자가 울어? 기쁨의 눈물이 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노예가 겁나서 우는 줄 알았잖아. 이 노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내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배가 불러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태호궁에서 애를 낳을 순 없잖아. 며칠 동안 나 잡아봐라도 잊은 채 머리만 맞대고 있는 조희와 노예.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만. 자기 생각이란 것도 아는구나. 너무 무시한다. 기대가 없으면 사소한 곳에도 감격하는 법. 무슨 생각? 나 자기 생각 너무너무 듣고 싶다. 대고를 드나드는 그 외 점장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점쟁이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말이에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퍼뜨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 일단 점쟁이부터 부르시죠. 왕꽃 선녀가 웬일이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나는 길에 점괘가 앞길을 막아서 아무래도 폐하께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들렸습니다. 물론 조희에게 매수당한 왕꽃 선녀다. 무엇이라? 그러니 태후마마가 이곳 함양궁을 떠나야 나라의 애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폐하. 요즘 네 점괘가 제일 촉이 좋은데. 폐하, 반드시 태후마마께서 함양궁을 나가셔야 합니다. 노예와 조희의 계략대로 전전긍긍하는 진시황. 요즘 대궐 안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으셨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어미가 이곳 함양궁을 떠나야겠습니다. 부적이라도 쓰면... 좋은 일은 틀려도 나쁜 일은 맞습니다. 이 어미가 궁에 머물면 나라의 애군이 따른다는데 어떻게 제가 이 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이 어미가 떠나겠습니다. 옹성에 있는 별궁 어떻습니까? 옹성은 함양에서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어디인들 어떻겠습니까? 나라와 폐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이삿짐센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옹성으로 이사를 한 조희와 노예.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임신한 지 10달이 되자 조희는 아들을 낳았다. 진시황의 일명 씨다른 동생. 이놈 울음소리가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겠네.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겠네. 아이고 아파라. 우는 아들 기저귀를 갈아주던 노예에게 어느 날 문득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가 달려온다. 그래, 내 아들이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야망의 남자 노예 태우로부터 벼슬을 달라고 조른다. 벼슬이면 벼슬, 군사면 군사. 말만 하거라 말만. 나는 너의 요술램프가 아니냐. 은밀하게 개인 군사까지 키우는 노예. 역시 늦바람이 무섭다. 태후가 내 품 안에 있는 한 여부리도 진왕도 딱 죽었어.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태후는 다시 둘째 아들을 낳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태후가 노예와 아들을 낳고 산다는 소문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됐고 그 즈음 환관 조고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간다. 아, 오늘따라 좀 힘드는 것 같네. 강수진인데. 홍진욱. 남도형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성인이 된 진시황의 눈이 두려웠던 여부리는 노예라는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를 태후 조희와 은밀한 관계를 맺도록 주선한다. 오랜만에 만난 궁밖의 남자 노예에게 푹 빠지는 태후 조희. 궁 밖으로 나가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다가 환관 조고의 레이더에 딱 걸린다. 와이파이 초한지 15번째. 소문을 들은 조고는 능력자를 선발하여 급하게 태후 조희와 노예가 살고 있는 옹성으로 보낸다. 얼마 후 능력자가 돌아와 진왕 앞에 엎드린다.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 노예는 환관이 아니었습니다, 폐하. 노예가 환관이 아니라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태후 마마하고 노예 사이엔 이미 또 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동생들이 있단 말이냐. 떡두꺼비 같은 동생들이십니다. 듣기도 싫구나. 참을 수가 없다. 여기 두꺼비 빨간 걸로 하나 가져와. 진시황이 생모의 불륜으로 부르르 떨고 있던 그 시각 노예가 있는 옹성별궁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 지금 우리 아들 정을 죽이러 출동한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발각됐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몰살을 당할 것이에요. 난 내 아들을 지켜야겠어. 안 돼! 정은 내 아들이야. 그 아들, 이 아들, 당신의 선택은? 어느 곳... 오마이갓! 울며 사정하는 조희를 뿌리치고 남몰래 키워온 군사를 출동시키는 노예. 출동이다! 나 가만히 앉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모두 나를 따르라! 가만히 앉아서 죽고 싶다. 이 군사로 화면 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모두 너희의 뜻이 나와 같으면 한다. 자, 출동이다! 진시황에게 발각된 사실 간판 노예는 그동안 불려놓은 자기의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다. 어차피 2판 4판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의 심정으로 함영으로 출동하는 노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노예가 돌아간다. 끝까지 쫓아. 노예를 잡아라. 으씨, 왜 나만 따라와? 진시황은 성이 다른 남동생 둘과 노예 그리고 그 삼족을 멸한다. 배야, 죽으라고 하면 죽겠지만 어미
생모인 아들이라는 소리를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진시황. 생모인 조희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옹성별궁에 유폐시킨다. 무엇이라고? 태후에게 노예를 소개시켜준 미스터 뚜가 상국 여불이었다 그 말이냐? 예, 폐하! 인간 오작교가 바로 상국 여불이었습니다. 그 노친네 오지랖하고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노예를 불러들여 짝퉁 환관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태우국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주문 제작 조작된 스캔들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걸려들은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걸려들었을 것이옵니다. 당장 여불이의 목을 베거라! 잠깐!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폐하. 왜? 죽어 마땅한 놈 아니야? 나라의 상국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선왕 때부터 공로가 되게 큰 상국인데. 제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상국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통수하여 주소서, 폐하. 결국 여부리의 처형을 취소한 진시황은 여부리의 상국 벼슬을 박탈한 뒤 함양에서 쫓아낸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태후의 불륜과 여부리 사건은 도마 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도마 위도 모자라 결국 나무 위에까지. 퐁. 진시황이 여부리 아들이래. 그럼 영정이 아니고 여정이네? 여부리 아들이니까. 뿡. 엄마, 우리 왕은 아버지가 대체 몇이냐, 뿡. 낳아준 아버지, 키워준 아버지, 엄마랑 바람난 아버지. 아휴, 아버지가 셋이다, 뿡. 역시 그 정도는 돼야 왕이 되나 보다, 뿡. 뿡. 인류 역사상 최고의 킹메이커 여부리. 진시황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아직도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부리. 뭔가 위태위태하다. 여봐라, 요즘 여부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위치 추적을 좀 해보거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하. 그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상국 여부리를 견제하던 환관주고. 여상국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폐하. 잘 먹고 잘 산다니 그놈은 죄인이 아니냐? 여부리의 집은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들로 유명 관광 명소 못지않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현자들과 제후들이 줄을 지어 여부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대체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단 말이냐? 말씀드리기 좀... 무슨 말인데, 말씀드리기 많이 곤란합니다, 폐하. 무슨 말이냐고 묻질 않느냐? 아마도 사람들이 소문을 사실로 알고. 소문을 사실로 알다니, 여부리를 폐하의 생부로 알고 인맥을 유지하려는 속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여부리를 죽여야 한다고 하질 않았느냐? 내가 이번엔 기필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자존심이 상한 진시황, 비단으로 된 편지지를 펼친다. 붓을 가져오너라. 예, 폐하.
붓을 든 진시황이 하얀 비단 위에 여부리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쓰는데 전보하시오. 진시황으로부터 온 장문의 전보를 받은 여부리. 전보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 여부리는 보시오. 공이 무슨 업적이 있어 부귀 영화를 누리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호의호식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소. 즉시 일가를 모두 데리고 초계 산골로 들어가 죽은 듯이 사시오. 초계 산골로 들어가 죽은 듯이 살라는 것은 조용히 관뚜껑 열고 들어간 누라는 진시황의 의중임을 정확하게 꿰뚫는 여부리. 그래, 나 하나 죽으면은 딸린 식구는 살릴 수 있어. 그래, 나 하나 접으면은 내 아들은 마음 편히 이 나라를 다스릴 터. 아휴, 빈손으로 와서 놀 만큼 놀았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치 맞는 장사장 속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는 건져. 인류 최고의 장사꾼 여부리는 블랙커피 마시듯 조용히 머그잔에 든 독약을 마시며 마지막 흥정에 서명한다. 태후 조의가 유폐되고 여부리가 죽자 드디어 진시황은 자기만의 정치를 펼친다. 폐하, 무릇 제왕은 자신만의 뜻이 있어야 하며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시황의 오른편엔 죽은 여부리의 강초 진나라 정치판에 데뷔한 이사가 있었다. 어느 날 이사가 책 광고지를 들고 나타난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 친구인 한나라 재상 한비가 펴낸 한비자라는 책 광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비자를 소개하는 대형 서점 종사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일종의 제왕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입니다. 한나라 재상을 지냈던 한비가 주제별로 제왕의 통치술에 대해 저술한 시리즈물인데요. 법과 사상을 기본으로 왕의 절대 권력과 부국 강병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한비라는 작가가 이사 친구야? 예, 폐하. 그 순자라는 유명한 강사 아시죠? 그분이 하시는 명문 기숙학원 동창입니다. 완전 제 배예요, 폐하. 이 친구 나하고 코드가 비슷한데 여기 광고 문구가 딱 마음에 들어. 기어오르는 신화 기어 내려가게 하는 법, 말보다 앞서는 주먹. 딱 내 스타일이야. 13주째 신의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한비. 이자와 몇 마디라도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진짜. 네 가지 없는 이사. 역시 이번에도 네 가지 없는 제안을 한다. 폐하, 한나라는 바람 빠진 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쳐봐야 튕겨오르지도 못할 텐데 몇 번 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나라를 공격하란 말이냐? 그냥 툭툭 몇 번 치는 신용만 하다가 사신으로 한비를 보내라고 하면 한나라 조정에서 냉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역시 같은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니 이사도 보통이 넘는구나. 여봐라! 당장 한나라를 공격해라! 강수진, 홍진욱, 남도형,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